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이제 가조사 하는 그 단계 어떻게 담는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보는 방식을 좀 일단은 가조사를 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이버 매물을 보기도 하고 실거래가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구입하는 이 물건은 앞으로 한 달 뒤에 몇백만 원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 건지, 아니면은 한 달 뒤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보합으로 가는 이런 지역인 건지, 이걸 좀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내가 좀 힘을 주고 입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단돈 1,000만 원만 남기고 단기 매도로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힘이 있는 시장이니까 세를 놓고 1년 뒤에 2년 뒤에 바라보고 가지고 갈 것인지.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표를 좀 볼 줄 알아야지 그 기준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들로 통해 가지고 낙찰가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 그 청약하고 있는 물건들이 경쟁률이 얼마큼 지금 붙고 있는 건지, 몇 대 몇인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경매 물건을 또 같이 대입해가지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은 대전이에요, 대전. 자, 대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1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그 세대수가 630세대가 이렇게 세대원으로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630세대가 아파트를 내가 소유해가지고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전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네. 공급량이 5,400세대가 공급량으로 이제 들어왔답니다. 근데 작년에 공급 물량이고 올해 공급 물량은 또 아닐 거예요. 63만 세대에 비해 가지고 5,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한 모양새다. 그러니까 통틀어 대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전은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 세종은 얘보다 색깔이 더 진하네. 그럼 얘는 뭔지 한번 볼게요. 전세 가격이 매매 지수보다 더 올라가 있어. 실제 매매 거래됐던 거를 보면은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살짝. 근데 전세 지수는 올라가 있어. 대전하고 뭔가 모양새가 좀 틀리죠. 여기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는 거예요? 13만 세대. 아까 대전은 60만 세대. 얘들은 13만 세대. 인구가 대전하고 비교가 안 돼요. 되게 궁금해. 안 궁금해요? 아니, 왜 전세가 더 심리선이 올라가 있고 매매 심리선은 전세보다 더 떨어져 있지? 그리고 얘들은 특별시인데 왜 세대수가 13만이 세대수로 이렇게 잡혀 있지? 세종을 지었을 때 13만 명만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닐 건데. 그런데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의 여파가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는 20년, 작년 19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청약을 그렇게 많이 했는 건 아니거든요. 재건축 청약했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공급 물량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완공하는 그때까지. 그게 대략 2년에서 3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매매 수요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일부는 전세나 월세 수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전을 봤을 때는 심리선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매 지수도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매물도 지금 대전에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매매 매물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상받고 이주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매매나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세종하고 이 전세 가격은 같은 평수에 별로 차이가 없어. 근데 더 깨끗해. 유성구 쪽에서 세종으로 들어가는데 20분 거리도 안 돼. 그러니까 이쪽에 전세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서울에도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경기도로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얘들도 지금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라면은 똑같은 가격에 대비해가지고 여기에 찾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가격대가 높아요. 대전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유성구가 저 서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중구가 중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구가 오른쪽 편에 기울어져 있고, 경북 방향으로 동구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대덕구, 이렇게 5개 구가 있어요. 인프라가 쫙 깔려있는 지역은 이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구는 학군이 잘 잡혀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월평동이나 두산동이 있는 게 서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구도 값어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대전을 딱 봤을 때는 제일 처음으로 이제 보는 물건이 지역으로는 서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유성구, 그 다음에 중구. 이렇게 지금 잡혀 있다 그래도 내가 이쪽에 애들 키우고 생활하는 데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지역인지 그것부터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작년 한 달 동안 봤을 때에 매매가 많이 됐던 지역을 보시면은 여전히 서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 그리고 유성구. 중구하고 유성구는 크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경매 물건 한번 볼게요. 대충 4, 5개 그냥 뽑아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있는 현대 아파트입니다. 15층 중에 9층이고 87년도에 지었으면 몇 년 됐는 거예요? 33년에서 4년? 오래됐죠? 근데 거진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전에는. 감정가가 1억 5,400이에요. 신건입니다. 전용 면적이 75제곱미터. 그러니까 실평수는 22평인데 우리가 84제곱미터가 33평, 34평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30평은 안 되겠네. 그러면 28평에서 29평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대략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럴까요? 공급 면적에 따라서 이 편형수가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본조사 할 때 여기 28, 9평짜리 매물 나온 거 있어요 라고 하면은 걔들이 이제 잡아주거든요. 아, 29평 얘기하시는 거예요? 30평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28, 9평은 없는데 이렇게 잡아준다면 툭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평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는 힘을 받고 올라갈 지역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보합으로 갈 지역인 건지 우리가 받고 나서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떨어질 지역인 건지 한번 훑어볼까요? 작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억 4,500선에서 그대로 유지되다가 작년 한 9월 달쯤 돼가지고 살짝 올라가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또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네요. 이게 팔고 싶어 하는 그 매물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거래됐던 양은 팔려고 하는 매도자보다 살려고 했던 수요자가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이걸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보합하면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요? 최소 보합. 근데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그래도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근데 그동안 보니까 늘 훅 떨어진 적은 없었지만 유지되면서 가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자, 어때요? 우리 물건은 여기 있는데 학교는 여기 있고 역은 이쪽에 더 올라가야 돼. 어때요? 그럴만 하죠? 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고만고만 하죠? 얘가 그냥 그 시장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9월달에 살짝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유지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구나. 얘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얘들이 받고 싶어하는 매물은 얼마 정도 되는지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는 15층 중에 9층이죠. 중고층이란 말이에요. 7동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저층이 1억 6,800을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확인된 매물이에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단지 내에 로얄동에 로얄층에 올수리 했을 때 1억 6,800. 근데 매물 내놨는 거는 이게 시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인 거지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가격이고 실제로 거래됐던 가격은 아닌 거예요. 앞으로 거래하고 싶어 하는 가격인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저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5동의 저층이에요. 1억 6,500. 수리가 되어 있어서 깨끗하대요. 올수리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3동에 같은 층수네요. 9층. 우리는 7동에 9층인데 원래 1억 6천에 내놨는데 끊고 1억 6,200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네요. 아, 그럼 똑같은 층수에 1억 6,200이다. 1억 6천까지도 깎아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또 이런 기준선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1억 6천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9층이 1억 5천이고 5층이 1억 5천이다. 어떤 거 살래요? 무조건 9층이죠. 그러니까 1억 5천은 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옷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옷을 떼왔는데 장당 3,000원에 해가지고 그 내 가게에 이제 마네킹이 잘 해가지고 이 티셔츠 하나를 15,000원에 가격을 이렇게 딱 올려놨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들어왔네? 10,000원 정도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 것 같아요? 안 팔아요. 내가 3,000원에 띄워도
나는 8,000선까지는 마지노선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는 인건비나 가게세나 그 운송비나 모든 게 다 포함해가지고 8,000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2,000 정도는 남겨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15,000원을 올려놨지만 마지노선은 내가 8,000까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이렇게 깎아주려고 그러면은 5,000원 남기는 거잖아요. 3,000원 때 왔어도 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5,000원만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꾼이라 그러면은 5,000원만 깎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니 5,000원만 깎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들어왔는데 4,000원. 응? 4,000원. 옆에서 후수 뜨지 말고 왜 나무 가게 와가지고 후수 뜨고 그러는데 여기 종업원이에요? 언니 5,000원만 깎아줘. 내가 이거 바로 살게. 바로 안 깎고. 바로 안 깎고 그러면 어떡해? 5,000원 말고 4,000원 깎고. 앓는 소리 하면서 나 5,000원 하면 남는 거 없는데 4,000원만 깎아줄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장사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다고. 내가 마지노선을 1억 5천에 잡았다 그러면은 내놓는 게 1억 5천이 아니라고. 1억 6천에 내놓으면은 고민을 할 거잖아요. 아까 여러분들도 반은 1억 6천에 층수 좋아가지고 1,000만 원 다 준다는 사람도 있고 반은 그냥 층수가 낮더라도 나는 1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은 층수가 눈에 걸려. 고민은 돼. 1,000만 원에 대해서 좀 깎아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산다 그러면 1억 5천에 해드릴게요 하는 사람은 없다고. 사장님 여기서 어떻게 깎아줍니까? 저도 최대한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들 1억 6,800에 내놓는데 1억 6천에 내놨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생각 한번 해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언니 어디가? 하면서 얘기 좀 들어봐. 내가 그러니까 1억 6천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이사비 해가지고 200만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서 그게 안 되는, 못 깎는 사람들은 1억 6천에 살 거고, 좀 깎는 사람은 1억 5,800에 팔 수도 있는 거고, 1억 5,500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독한 놈 만나면은 1억 5천에 팔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1억 4,800은 안 팔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는 1억 5천 밑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입찰인데 이 물건은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한 번 더 유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유찰을 하는데 이런 거는 힘을 빼고 던지는 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그만 하면서 툭 던지는 물건.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전 요즘 분위기 좋다던데 하면 무조건 힘을 주는 거야. 그냥 조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다음 물건 유성구 지적동에 있는 열매마을 아파트라고 하고요. 22층 중에 14층이니까 요것도 중고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용 면적이 73제곱미터예요. 이것도 지금 감정가가 2억 4천인데 신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권리관계를 보니까 전입이 돼 있는데 소멸 기준보다 빨라요. 그런데 그 현황 조사에서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부부관계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했다고 해도.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열매마을 1단지. 그러면 다른 단지도 있다는 거네. 몇 단지까지 있어요? 10단지도 있네.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단지라고 보면 돼요. 이 자체가. 열매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바로 위에 붙어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쪽에 여기 있죠. 애들을 키우면서 살기에는 나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열매마을 1단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 아파트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5단지하고 6단지도 학교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교통편이 되게 좋죠. 그리고 학원이나 병원 보내고 이게 인프라 자체가 잘 갖춰져 있죠. 이쪽에 보시면은 8단지하고 9단지도 그 밑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는 거 다 사용을 하면서 교통편이 또 나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여기하고 요 밑에가 중심상권 같거든요. 여기 중심상권을 쓰기에는 조금 길죠. 교통편도 좀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보면은 지적동 이쪽 안에서 보면은 대장 아파트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은 이쪽에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그쪽에서 뭔가 신호가 왔을 때에 내 물건이 그때부터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세 조사를 하는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찰 들어갈 물건에 대해서 시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단지하고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거기에는 같은 평수대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럼 가격 차이가 왜 난지를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얘들의 추이를 봤을 때 얘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야겠구나. 그런 게 또 기준이 또 잡힌단 말이에요. GP 한번 봅시다.